네, 2022년 10월 18일 이정훈입니다. 현재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든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잘하고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경호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제 또래의 사람인데 참 착하죠. 참 착한 사람입니다. 사관학교 때도 착했던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김홍희 청장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역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 맞추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욱 장관은 뭐가 문제냐? 우리 군의 장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북에서 밤중에 뭐가 불이 번쩍하면은 다 잡아냅니다. 그 해수부 공무원이 저녁 한 9시쯤, 10시쯤 시신이 태워졌죠. 그 불을 우리 군이 잡고, 우리 또 3세원 부대가 통신감청을 해가지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다음에 태웠다라는 걸 밤 10시쯤 알았습니다. 서욱 장관은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에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가했던 서 장관은 국방부로 돌아와서 새벽 3시에 밈스라고 군에서 우리 정보부들이 잡은 이 모든 정보를 다 띄우는 망이 있어요. 정보는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면 정보가 있어야 투자하지 그러는데 그분들은 참 엄청난 정보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정보를 줘도 못해요. 그 정보라고 안 믿으니까. 정보를 보는 눈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밈스에 다 띄워놓으면은 각자가 보고 이걸 거다가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할 거다 의견을 내줘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띄워놓는 건데 거기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관련 자료를 지우게 했죠. 김홍희 청장도 역시 비슷한 혐의가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네. NSC를 연 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이 태워졌다는 건 밤 10시 30분에 서욱 장관이 확인하고 자정을 넘겨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 다녀온 서 장관은 바로 밈스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 이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김홍희 청장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밝혀서 수사 결과를 그렇게 발표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씨가 북한에서 태워질 때 입고 있던 구명장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 중국제 구명조끼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쓰던 자기 조끼를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월북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죠. 확실하게 바다에 떨어졌는데 중국배 저 북방항해선에 가면 중국배 많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섬에 올라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요. 그자들이 남북 해군은 서로 조심하는데 아주 고기를 잘 잡고 있습니다. 꽃게도 날씨 좋으면 아주 그냥 그 돌섬에 올라가서 라면 끓여 먹고 한잠 자다가 또 조업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국 어선에서 준 조끼를 입고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도 모르죠. 그런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골치 아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가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데 그 비서실장이었던 누굽니까? 노영민 씨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친북행위를 했고 국민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거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 공군이 미 공군하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편대공 공격을 한다는 건데 공군 작전의 꽃이죠. 네. 공군기들이 때로 몰려가서 적 공군은 물론이고 지상군을 박살내는 겁니다. 맨 앞에는 전자전기가 가면서 상대방 레이더들을 다 다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대공 전투기가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올라오는 전투기가 있으면 격추 다 시키고 그 사이에 전폭기들이 이미 전자전이에 걸려서 다운되어 있는 적군의 레이더망을 때려 부수고 공항을 때려 부수고 전투 지휘부를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락하는 혹시 우리 공군기가 있으면 얼른 구해오는 서치 앤 레스큐 사 부대도 따라 들어가고 또 뒤에서는 공중 경보기가 지휘하고 급유기가 기름 넣어주고 아주 종합적인 작전입니다. 이게 1파, 2파, 3파, 4파 들어가서 거의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 한국 공군에서는 한 160대, 그 다음에 미 공군에서 한 100대, 미 공군에서는 미 해병대, 괌에 있는 해병대가 오는 모양인데 해병대 F-35B, 한국 공군에서는 F-35A, 예, 주한미 공군에서는 F-16, 우리 공군은 F-15하고 F-16을 다 동원해서 엄청난 화력을 동원합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했던 거죠. 240대가 참여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3년임을 확정하기 위한 당대회를 하고 있죠. 그 기간 중에는 아마 도발을 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굉장히 압력을 넣을 테니까. 중국 자기 잔치하는데 한반도에서 시끄러워져서 전쟁 난다 그러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끝날 때부터 한 일주일간 이 훈련을 한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판단, 우리의 판단, 중국의 판단을 종합한 것 같은데 저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이 지금 뭔가 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이건 연습이거든요.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에서 잠수함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연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냥 도장 색깔 칠해서 그냥 나온 거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연습이란 걸 몰랐죠. 숨어있다 우리 배를 쏘기 위한 거란 걸. 북한 처지에서는 중국도 동의하는 게 핵실험만 안 하면 되지. 그래 안 해. 미국도 싫 테니까.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제주도 남쪽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바로 그거는 핵탄두만 달면은 대한민국은 초토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했던 우리는 완전 뭐가 되고 미국도 화가 날 거고 그리고 서욱 장관, 김홍희 청장 구속영장 청구해서 올라가던 어떤 친북행위들에 대한 척결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걸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요 미리 작전 계획을 짜놓고 있다가 우다라게 되죠. 우다. 저기에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상상을 작전이라는 거죠. 미리 이게 항상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야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걔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고 가까이 작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을 쭉 지켜봐요. 그러다 저놈들이 하는 걸 보니까 요런 작전이네. 그럼 우리 작전 계획이 뭐가 있지?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뭘 할까?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다 할 때 바로 액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오브저베이션, 디시전, 액션, 우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다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기는 고각으로 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는 거는 상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부에서는. 비질런트 에이스하고 북한의 핵실험 막기 위해서 이것만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날라오면 상당히 타격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그럼 자 북한이 미사일 쏟고 갔다 그러면은 그걸 때릴 것이냐 우리를 관통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북한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미사일을 쏠 것이냐 아니면 그 미사일을 쏜 북한 지역을 그 미사일 포대를 박살내는 사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F-35 편대를 넣어서 평양상공을 휘젓고 한번 나오서 할 것이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액션에 들어가야 되죠. 안 그러면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군부하고 합참하고 안보실에서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왜 저렇게 일본 열도를 넘기는 식으로 미사일을 쏘고 단거리 미사일을 요즘 많이 쏘였느냐.
김정은이가 왜 핵미사일 부대를 계속 시찰하고 있느냐. 연습일 수 있습니다. 천안함, 저는 뭐 책도 쓰고 현장도 가서 직접 본 게 있어서 더 절실한데, 천안함 때 겪었던 사람은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죠. 그 양반이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겠다. 근데 뭐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죠. 종합적으로 보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늘 보는 게 이 서욱이나 김홍희 씨 같은 분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써먹죠. 다 보수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딱 북한이 이런 거가 예상이 됐을 때 손을 딱 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팀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냐. 물론 지금 잘 하고는 있는데, 야, 북한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을 해서 준비를 시키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군부가 되게 바빠지죠. 호국훈련도 지금 바쁜데 거기 작전 계획 짜고 일부 부대는 대비하고 군만 움직이니까 정보기관 다 움직여야지. 이걸 좀 우리 국정원, 우리 합참의 작전본부, 안보실 다시 한번 인민군이 대한민국을 넘기는 쪽으로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작전 계획을 만들 걸 주문들은 바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